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LX 인터내셔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실적 호조와 높은 배당 수익률이 인상적이라는 삼성증권의 보고서였는데요. 사실상 요즘 시장의 변동성도 짙고 많이 또 밀렸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많았는데 또 유일한 상향 조정 리포트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5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 시장이 좋아서 또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5%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49,9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종합 상사주로 운임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의 하락으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에 영향 주는 그 지수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바로 연료탄 가격 추이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최근 이 운임지수의 하락함에 따라서 물류사업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잡힌 높은 비중의 물량에 힘입어 이 지수 하락 대비 실적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함께 했고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연료탄 가격 석탄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인도네시아고요. 이 붉은색이 호주 뉴캐슬 관련 석탄 가격 추이입니다.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이 호주산 석탄 가격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석탄 사업 실적은 3분기에도 견고한 흐름을 지속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호주 광산의 이익 증가도 3분기 실적의 컨센을 상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려도 있지만 또 기대해볼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오히려 좀 기다려지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포함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불확실부터 살펴보면요. 이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이 물류 사업 실적에 우려가 짙어졌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까지 인해 원자재 가격 약세가 또 하나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겨울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 다른 원자재 대비 이 석탄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며 이 석탄 가격 견고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배당 매력이었습니다. 이 여유 현금 흐름에 대해 배당 제고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이 올해 이익 증가에 기반해서 주가 배당금을 작년 대비 무려 30% 증가한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 수익률이 7.7% 육박한다라는 점은 분명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LX 인터내셔널 최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4,000원으로 상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나왔던 각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은 4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이제는 4만 원대 후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5만 원대 이상의 주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4만 1,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 5% 넘게 오르고 있지만 지금 목표 주가 5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하반기 겨울에는 과연 54,000원을 넘어서는 주가로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그동안 애플 때문에 많이 울었던 기업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볼테고요. 이 단기 주가 급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포함된 제목으로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BH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애플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가 짙게 나타났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4.47% 오른 26,850원인데요. 자, 그러면 이 주가의 매수 기회로 이야기하는데 뭔가 모멘텀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최근 애플의 14 증산 철회 소식에 부품주가 크게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따른 증권사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반응이다, 너무 민감한 우려다, 애플도 인플레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엇갈린 의견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오늘 부품주 BH에 대해서는 이 민감한 반응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세 곳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곳에서의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기대감에 반하는 감산 소식, 또 중국 사전 예약 부진 등으로 이 단기적 급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시리즈의 물량이 9천만 대 내외로 이 전작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출하가 전작 대비 부진할 것은 사실상 이미 예상된 바로 이 일반 모델 감산은 오히려 프로급 모델의 이 증산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전망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더 비싼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 비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에도 단단한 단기 실적을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래프 보면서 그 매출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 2분기, 3분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분기에서 3분기 실적 성장, 매출 성장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연간 실적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2분기 대비 3분기가 매출액 부분에서는 3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또한 초도 물량은 전작만큼이나 많고 오히려 환율과 믹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애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좀 비싼 모델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약간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걱정되는 건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실적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 애플에 가려서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가려졌다라는 건데요. 탄탄한 모멘텀 두 가지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우려에도 실적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이유, 이를 상쇄할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모멘텀으로는 바로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꼽았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차량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제 차에서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자사의 기술력 보유를 이 리포트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꼽았고요. 게다가 시장 점유율도 이 BH가 2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베트남 사업장의 이 생산량 확대 계획이었는데요. 순차적으로 확장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예상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까지의 순차적 생산량 확대 계획인데요. 월 생산량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제품군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 하이엔드 스마트폰, 또 태블릿 노트북, 오토모티브 등 이 부품을 이미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은 23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 그래프처럼 증설할 확대 계획을 가지고 아이폰 증산 철회에 대한 우려감을 덜었습니다. 네, 사실 BH 같은 경우는 LG이노달 대비해서는 주가가 애플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애플의 영향으로 얼마나 하락했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정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까지 음봉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2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다 지금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적인 주가의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의 이런 효과가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른 주가의 상향 조정 얼마나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BH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은 7월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더라고요. FNF 다시 한번 보고서 통해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전망, 이 와중에 신기록이라고 이 힘든 인플레 상황 속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보고서 제목이었고요. 목표가로는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한 건데요. 현재 주가 함께 보도록 하죠. FNF의 목표 현재 주가는 14만
1,0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2.55% 오르고 있네요. 목표가 왜 이렇게 높게 제시한 걸까요? 네, 일단 동사는 MLB를 보유한 의류 업체입니다. 이 뚜껑에서 소개할 때 당시 2분기 실적을 보고했는데 당시에도 이 중국 쪽 매출로 인해서 호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 성장 3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전망이었는데요. 이 전 브랜드의 고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현지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별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B를 체크해 볼 텐데요. 국내 시장은 소매 판매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그래프가 바로 의류와 면세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소매 판매 추이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의류를 보면요. 이 MLB 브랜드력 기반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 면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급량 축소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이 매출액 1,747억 원으로 신기록을 기록한 건데요. 여기에 3분기 점포수는 팝업 스토어를 포함해서 무려 799개라고 합니다. 연말 목표를 이미 조기에 달성해서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도 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카테고리 확장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액 745억 원으로 이 MLB와 같이 20%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MLB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라는 거는 아는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중국의 봉쇄의 영향 그리고 여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면세점 판매량이 확 줄어들어서 주가 실적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앞으로는 좀 좋아질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쓱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쓱 그리고 확 열릴 것 같은 전망을 보고서에서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의 모멘텀이 강력한 가운데 무엇보다 중국이 강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정말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물어봤는데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데 정말 하루에도 이 MLB 브랜드를 입은 친구가 2~3명 이상은 꼭 확인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자며 의류며 특히나 가방, 힙색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분기 일단 락다운 영향을 딛고 3분기 중국 사업의 본격적인 회복세도 이렇게 현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그래프를 통해서 이를 실감할 수 있는 점포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점당 월 매출 추이입니다. 이 점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매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온 오프라인 채널 매출 전망도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포수를 체크해보면 10월 중 이 연말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존의 연말 목표 점포수 800개였는데요. 3분기 말에 이미 달성을 했고 또 팝업 스토어를 제외해도 연말 목표치를 크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전망이었습니다. 또한 연간 목표를 이미 조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오히려 출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는 중국 시장 안에서 이 MLB 브랜드력이 여전히 견조하다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 중국 오프라인 출점 속도가 21년에 이어서 22년도도 매우 가파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매출 증가세가 산업 성장세를 앞서는 건데 이처럼 해외 사업 호조로 내년 해외 매출 비중은 54%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그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무려 27%,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90% 넘는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대인데 이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원이 얼마나 좀 역사적인 가격인가 봤더니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19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정선 아나운서 쪽에 보이시죠? 당시의 가격 19만 9,600원이 가장 높았던 가격인데 그때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와서 모자를 수십 개씩 같이 사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시기인데 앞으로 다시금 재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27만 원을 제시한 만큼의 더 못 샀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목표 주가인 것 같습니다. FNF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리포트 뚜껑 역시나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